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현업 데이터 특성과 예측 모형인데요. 현업 데이터에는 주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랜덤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에서 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양질의 데이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우선 그 대표성,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대표성과 랜덤한 것이 이제 그 양질의 데이터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는 나쁜 데이터다. 그래서 나쁜 데이터로 어떤 예측 모형을 만들면 그 예측 모형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한 얘기고요. 여러분이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로 그 데이터를 잘 이해해서 예측이든 아니면 분류 모형이든 좋은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영역이 뭐 마케팅이든 아니면 공정이든 아니면 뭐 의료 쪽이든 어느 분야에서든 그 대용량 빅데이터가 반드시 그 좋은 데이터는 항상 아니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많은 데이터가 내가 정말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지금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수집에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뭐 제조업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공정 분야에서는 혹은 뭐 정밀 산업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분석용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라고 썼는데요.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실시간 예측 모형, 뭐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 모형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연구소에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먼저 얻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거기에 그 예측 모형을 같이 걸어 놓고 얼마나 잘 맞는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가서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그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요.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석실에서 하는 오프라인에서 얻은 그 데이터는 그 여러 가지 약간의 스펙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그때 들어오는 원자재가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변동 요인이 있어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어떤 예측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서 예측 모형을 만들 때하고 현장에 갈 때하고 아니면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갈 때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그 정밀한 그러한 뭐 스마트 공정에서의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측정의 재현성입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의 편차를 한번 본 건데요. 동일 브랜드의 어떤 기기라도 그 생산 연도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 상태가 다르면은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도 값의 어떤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러죠. 편차, 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각각의 어떤 그 성분입니다. 성분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한 그 분산과 편차를 지금 그 제공한 건데,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는 부분은 분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분산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온라인으로 그 실제 예측 모형을 테스트하기 전에
지금 이 데이터는 이 변수값들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지금 측정을 했는데 이러한 굉장히 큰 편차가 나왔다. 그랬을 때 이 편차에 대한 어떤 보정,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실제 그 문라인에서 현장 모델에서 예측할 때 그 오차를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 저희가 또 이제 표본 추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모집단에서 뭐 이러한 모집단이 있을 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해야지 잘하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표본이 굉장히 좋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분석하고 있는 그 분석용 데이터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데이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연구 주제의 그 모집단 특성을 잘 반영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사기건에 관련된 예측 모형을 여러분이 구현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험 사기 케이스의 데이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분석용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보험 사기건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예측 모형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표본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모집단에 세모가 20개 있고 동그라미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0개인 모집단에서 여러분이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자, 이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율만큼 만약에 6개를 우리가 추출한다고 하면은, 자, 표본 1에는 세모가 4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2개. 자, 비율만큼 간 거죠. 그런데 자, 표본 2는 뭐냐 하면 세모는 2개, 동그라미는 4개.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표본이 추출했다면 이러한 케이스는 이걸로 어떤 여러분이 예측 모형을 만약에 만들었다. 이러한 예측 모형을 만들면 어떤 실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지금 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표본에 의한 조사, 뭐 통계청에서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거는 전수조사라고, 어떤 거는 패널로 갖고 있으면서 조사를 하고, 어떤 거는 뭐 표본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는데요. 전수조사라는 거는 연구 대상 집단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해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다 조사를 하는 거고, 자, 표본 조사라는 거는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하는 그러한 조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포스텍 재학생들 1, 2, 3, 4학년하고 대학원생 연구 대상이 포스텍에 있는 뭐 재학생 전부다. 재학생들 전체가 만약에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표본은 이 포스텍은 그 학부가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 학생이 약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에 그 학생이 약 그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 300명씩 되는 4개 그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학년 약 한 1200명, 약간 너무 1200 조금 넘습니다. 12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학생들을 전체를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 표본을 추출하자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에 따라서 아마도 지금 내가 조사하고 있는 그 조사 목표에 대한 응답이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각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생 자, 이렇게 그룹을 한 다음에 각 학년별로 그 다음에 대학원생 프로포셔널하게 그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학과가 약 그 학부학과가 10개 학과 되면 학과별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면 좋은 표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랜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랜덤하다는 거는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랜덤하다는 거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각 그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명일 때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각 개인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은 다 10분의 1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은 편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편의가 최대한 배제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각각의 색깔마다 지금 전체에 대한 비율이 25%씩 동일한데, 이러한 경우 우리가 이 집단에서 동일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거, 그것도 무작위로 각각 여기 내에서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를 우리가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4개의 이러한 집단이 동일하게 25%씩 있는데 어느 그룹에서는 20%, 어느 그룹에서는 30, 15%, 35%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거는 무작위 추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에서 각 개체가 뽑혀질 확률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샘플링에서 우리가 클러스터와 그 스트라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는 뭐냐면 아마도 그 표본 추출을 배울 때는 이 스트라티파이드 샘플링에서 이게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자,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모집단의 하위 집단이 각각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하위 집단을 기반으로 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그러한 기법이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거기에서 이 하위 집단이 이제 스트라타가 되는 거죠. 층이라는 그런 스트라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그 연구소에서 뭐 정치적인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령별로 혹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연령과 지역이 하나의 각각 스트라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여기는 이러한 파란색 특성을 갖고 있고, 이 그룹은 초록색 특성을 갖고 있고, 이 그룹은 이렇게 그 갈색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럴 때에는 각각의 그 층에서 2명씩 뽑는다 그러면 여기서 2명 뽑고, 여기서 2명 뽑고, 여기서 2명 뽑고,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대표성 있는 그러한 정확한 의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지역구에 자치구에 있는 뭐 10개 동이 있으면 그 10개 동들이 다 비슷한 특성을 갖는 어떤 주거 지역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2개의 동만 우리가 선택해서 조사를 하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집 안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 1반, 2반, 3반이 있는데 이 세 반의 특성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우리는 1반만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반만 조사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제공해도 대표성 있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과 스트라타가 어떠한 것인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런 게 있습니다. 복원 추출은 쉽게 말해서 지금 샘플 하나를 추출했어요. 자, 1번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복원 추출은 두 번째는 자, 얘가 추출이 됐지만 얘를 다시 넣고 그 다음 거를 추출하는 거고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노란색이 추출이 됐으면 얘는 빠지고 그 다음 2번은 얘가 1번이죠. 그 다음 2번은 그 나머지 남은 표본 중에서 추출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그 관심 대상인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뭐 요새 뭐 굉장히 대용량 빅데이터 베이스로 조사를 했다고 해도 그래도 그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전체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연구에서든지 저희는 표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만 추출해서 뭐 예측 모형을 만들든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석용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데이터 과학에서 그 강조하는 부분은 그 데이터의 어떤 큐레이션 부분, 지금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원하는 분석용 데이터를 잘 추출할 수 있을까? 혹은 잘 변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유용한 데이터 추출, 뭐 데이터 수집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